발표를 맡은 한주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팀원 강성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민상입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OCR을 이용한 영수증 테스트 오프라인 가격 비교 서비스 규칙법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은 한주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한 멤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최태영, 최민석, 대성님이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목차입니다. 타임테이블, 디벨로핑 툴, 그리고 프로젝트 아이디어, OCR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참고 문헌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타임테이블입니다. 저희는 약 2달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개발 툴입니다. 프로젝트 아이디어입니다.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했을 때 이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했는지 궁금했을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금리 영수증이나 카드사에서 쓰시는 문자로는 이것에 대해 가격 비교가 어려운 점을 착안하여 저희는 이런 영수증, 어떤 물품을 구매하면 갖게 되는 영수증을 통해서 물품과 가격을 OCR 통해 추출하여 온라인 가격 비교 서비스에 함께 연결해서 가격 비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OCR을 실행하기 위해서 프리프로세싱 단계에 있는 컨투어 익스트랙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투어는 우리나라 말로 윤곽이라는 뜻을 뜻하는데요. 이는 동일한 특징에 대한 경계를 선으로 연결하여 어떤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컨투어 익스트랙션을 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이제 컨투어 익스트랙션을 오픈CV를 이용하여 실시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다면 이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 흑백 이미지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레스홀드와 어댑티브 스레스홀드 두 가지 방법이 나뉘는데요. 먼저 글로벌 스레스홀드를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인기값을 127로 설정했을 때 결과값을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펜터 추출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한 방법이 어댑티브 스레스홀드인데요. 어댑티브 스레스홀드는 이미지를 영역별로 나누어 그 영역별로 서로 다른 스레스홀드 값을 주어 조금 더 확실하게 컨트롤 추출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컨트롤 추출을 하게 되는 CV2 소스 코드입니다. 먼저 오리진이라는 함수에 CV2를 이용하여 원본 이미지를 로드합니다. 그 다음 복사본을 만들기 CV2를 활용하여 흑백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 다음 스레스홀드 값을 설정해준 뒤 파인드 컨트롤라는 함수를 통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미지와 같이 컨트롤 추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미지 안에 있는 이 글자에 대해서 컨트롤 추출을 해보고자 합니다. 스레스홀드 값에 따라서 이 컨트롤을 추출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먼저 스레스홀드가 0일 때는 이 네이버 글자가 잘 보이지 않지만 5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잘 보이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레스홀드를 100 이상으로 줬을 때는 오히려 음영 지역에 가려져서 이 글자가 묻혀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색깔, 검정색 이외에 다른 색깔의 글씨를 가진 이미지를 스레스홀드 값을 통해 컨트롤 추출하는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위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60, 밑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160일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그것은요. 이는 스레스홀드 값에 따라서 이미지의 특성에 따라 스레스홀드 값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모포로지컬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팽창과 침식이라는 작용을 하여 이미지를 전처리하여 원하는 전처리 효과를 얻는 방식인데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팽창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 기준되는 이미지가 이미지 안에 있는 점들이 모두 메꿔지고 가시들이 모두 좀 두꺼워졌으며 주변에 있는 점들이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침식 효과인데요. 이 침식 효과는 장가지가 모두 처지고 주변에 있는 점들이 모두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글씨가 있는 이미지를 모포로지컬 트랜스포메이션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먼저 어댑티브 스레스홀드만 적용 시 이렇게 글자의 컨투어가 추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포플러스라는 모포로지컬 트랜스포메이션을 팽창 후 침식을 시키는 과정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이미지가 덩어리로 분산이 되어 잘 추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오픈C V 소스 코드입니다. 아까 동일하게 오리진의 원본 이미지를 로드한 뒤 복사본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포로지컬 트랜스포메이션의 기준이 되는 플러스 사이즈를 정해줍니다. 다음 모포플러스 팽창 후 침식하는 과정을 겪어준다면 이러한 전처리 효과를 가진 이미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은 디텍션입니다. 저희는 디텍션 중에 총 두 가지의 디텍션을 나눌 수 있는데요. 원 스테이지와 투 스테이지입니다. 먼저 원 스테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클래시피케이션과 레귤레이션이 함께 실행이 되어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 스테이지는 클래시피케이션과 레귤레이션이 따로따로 실행이 되어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정확도가 조금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속도가 빠른 욜로 V5를 이용하여 연구 중에 디텍션을 시도해 보았는데요. AI 연구에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서류 90만 장 정도를 프리트레이닝한 웨이트 값을 얻어 베스트 피치라는 웨이트 값을 적용해 본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연구 중 글자를 잘 디텍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치지 않고 저희는 커스텀 트레이닝을 통해 저희만의 가중치를 만들어서 디텍션을 해보기로 하였는데요.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 서식 타일, 사실 AI 허브에서 다운받은 뒤 3,600장 정도를 트레이닝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데이터.yaml 파일을 설정해 주었는데 네임 클래스 이름과 클래스의 개수, 트레인과 발리데이션 데이터 경로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트레인 데이터는 2,880장, 발리데이션 데이터는 720장으로 약 50번 반복했고 2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커스텀 트레이닝을 하며 발생한 로스 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박스 로스와 오브젝트 로스, 클래스 로스가 이 세 개의 로스이며 박스 로스는 바운딩 박스에 대한 로스, 오브젝트 로스는 클래스에 상관없이 오브젝트 객체 탐지를 하는 로스, 그리고 클래스 로스는 저희가 아까 보셨다시피 하나만 했기 때문에 비교등이 없어 영어로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600로 저희만의 가중치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리트레인의 베스트.pt와 베스트 3,600 저희가 만든 가중치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베스트.pt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 진행 시 베스트.pt를 가지고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디텍션에서 평가식으로 사용되는 IOU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IOU에는 먼저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 박스와 파란색 박스가 있는데 빨간색 박스는 이 객체를 탐지하는 정답 박스이고 파란색 박스는 이 물체를 예측하는 박스입니다. 이 두 개의 박스가 겹쳐진 정도가 많을수록 더 좋은 것이며 IOU 값이 높은 것입니다. 이 IOU 값이 높을수록 정확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IOU 스레스홀드 값을 변경을 하며 디텍션 효과를
효과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iOS 스레스홀드 값이 0.5 이하일 때는 모두 비슷하게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또 너무 높게 된다면, 너무 높아진다면 중간에 보이는 것처럼 박스가 겹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OS 스레스홀드 값을 0.5 이하로 설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욜로 V5에 대한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욜로 V5는 백본과 헤드로 나뉘어져 있는데, 백본은 피처맵을 추출하는 단계이고 헤드는 그 추출된 피처맵을 통해 객체를 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컴보 모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컴보 모듈은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으며 컴보2D 그리고 배치 노멀레이션을 구성되어 있고, 활성화 함수로는 실로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실로 함수는 넬로 함수와는 다르게 조금 곡선으로 부드럽게 되어 있어 넬로 함수보다 성능이 조금 더 좋다고 논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코그니션입니다. 레코그니션은 총 3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피처 익스트랙션, 시퀀스 모델링, 트랜스크립션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텍스트화 시키는 것이고, 먼저 피처 익스트랙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지를 입력을 하게 된다면 CNN 알고리즘이 이 이미지를 피처맵으로 잘게 나누게 됩니다. 이 잘게 나눈 이 M자를 확인해 본다면 이것이 글자가 N인지 I인지 M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퀀스 모델링입니다. 시퀀스 모델링은 콘볼루션 피처맵을 통해 RNN 알고리즘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크립션에서는 PTC 알고리즘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헬로라는 글자가 있으면 여기에 보시면 H가 반복이 되고 L이 반복이 됩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글자를 하나만 남기고 모두 지우게 되고, 이 공백을 지우게 되면 헬로라는 글자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캡처 이미지에 대한 리코그니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얻은 데이터에서는 그 캡처 이미지에 텍스트가 파일명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명을 통해 라벨링 추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모델이고요. 여기 보시면 피처 익스트랙션에서는 컴보2D를 이용한 블럭으로 하였고, RNN 시퀀스 모델링은 바이다이렉셔널 LST에 사용했고요. 그리고 PTC 알고리즘을 통해 트랜스크립션을 수행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모델에 대한 서머리를 출력해본 결과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모델, 전에 보셨던 모델을 통해 128번의 반복 횟수와 럴리스 토픽을 16으로 주고 트레이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그게 결과값인데요. 잘 보시면 프레데이션 값이 잘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홍보에 대한 프레딕션을 한번 실시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프레딕션이 잘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찾은 문제를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이라는 글자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것을 형태소로 나누게 되면 시읒, 니읒,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는 자음과 모음을 학습시켜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한글은 조합 문자이기 때문에 밑에 보이시는 밖에라는 글자를 확인해 주시면 이 쌍기역이 과에 같이 먼저 들어갈지 뒤에 들어갈지 알 수 없고, 이것을 판단하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랑이라는 글자를 사와 나, 해, 자음과 모음으로 조합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학습시켜 출력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음과 모음을 모두 조합한 글자는 만여 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글자들을 모두 빼서 2350개의 글자를 사용하여 학습을 시켰습니다. 또한 모델을 아까보다 조금 더 좋은 모델을 찾아서 적용을 했습니다. 다른 점은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에서 CNN 알고리즘이 아닌 레스넥 변이함수를 사용하였고,
시퀀스 모델링은 똑같이 바이다이렉셔널 LSTM 그리고 프로젝션은 PTC 알고리즘이 아니라 어텐션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레코그니션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영국 축구장 이 글자들이 제대로 잘 인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저희가 최종 목표로 하는 영수증에 대해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중간에 반복되는 글자 또는 오탈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오탈자는 한글의 경우 단어 하나가 풀어져도 좀 의미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문항이고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학습을 하고 지금 서비스하는 게 아까 영수증을 보고 비교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영수증을 물건을 사기 전에 할 방법은 왜냐하면 물건을 사고 나서 비교했는데 내가 비싸게 준다면 마음이 되게 아플 것 같은데 그럼 사람들이 서비스를 별로 잘 안 쓸 거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사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 방안 그런 거는 혹시 고민 안 해보셨나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OCR을 좀 위주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영수증이라는 그런 수단이 필요했고 일단 저희는 서비스를 하는 목표보다는 OCR을 한다는 목표에 좀 더 가까워서 그거보다는 좀 OCR의 기준을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래 그냥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서비스를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 구축을 하게끔 이렇게 프로세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데이터를 먼저 생각하고 이거 무슨 서비스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이제 서비스를 좀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고 데이터 구축하는 방법을 좀 많이 그런 것 같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면 소감 발표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 예. 아까 인식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막판에는 인식이 끝났다고 떨어진 걸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게 없는지.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이제 다른 모델을 또 사용해보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기간상 다 끝내지 못했고요.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것까지는 다 해본 결과에서는 완전히 한 100%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한 90% 정도까지는 불능률을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진입장벽을 크게 생각했는데 막상 여기 오니까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잘 짜진 커리큘럼으로 프로젝트도 잘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까지 잘 되었고요.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개월이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같이 고민해준 팀원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같이 이 시간 지내주신 그 동기분들이랑 매니저님 그리고 잘 가르쳐주신 윤현 선생님께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이라는 과정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이 과정이 끝났지만 이제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그 도전에 대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